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사랑 같은 건 끝난 것 같다. 아니면 이 나이에 무슨 설레임이야, 그런 건 다 젊을 때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30년을 버텨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4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마주친 첫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어딘가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제 갈 길을 갖고 함께한다고 믿었던 사람과는 어느새 남보다도 먼 사이가 되어버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이 한 가지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 수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 딱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려면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응원이에요. 딱 5초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우리 이야기 같이 들어봐요. 정숙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몇 개 두고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TV를 켜놓고 가끔은 그냥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숙 씨 곁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두 아이를 함께 키운 남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린 그 남편.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 정숙 씨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 서로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부 사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탁.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듬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구나. 속이 깊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과묵함은 점점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냥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냥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 외로움을 아이들로 채웠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학원 픽업을 하고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안의 침묵이 더 이상 그냥 침묵이 아닌 공포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밥상 앞에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으면 서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 눈을 보고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정숙 씨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눈물이 왜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해요. 남편은 잠깐 그녀를 봤다가 다시 TV를 켰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남편 앞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자. 30년을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상 밖으로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 없음이 어쩌면 가장 큰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이 결혼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구나.
라는 걸 그 침묵이 확인시켜줬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날 정숙 씨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계단을 혼자 내려오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것이 정숙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시작인 줄 모르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정숙 씨의 하루는 항상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밥, 아이들 학교, 집안일, 장보기. 자신의 하루가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시간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된 겁니다. 처음엔 그 자유가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굳이 제대로 차려 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괜히 TV 볼륨을 높여놓기도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덜 외로운 것 같았으니까요. 자식들의 반응도 힘들었습니다. 딸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아빠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잖아요. 정숙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아온 3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숙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보내준 영상통화 사용법을 몇 번씩 반복해서 봤고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괜히 혼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즐거워졌습니다. 나도 이런 게 좋았구나. 나도 웃을 수 있구나. 나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즐거운 사람이었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쌓여갈 무렵 정숙 씨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공지였습니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가서 더 초라해지면 어떡해. 다들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잠에서 깬 정숙 씨의 발걸음은 옷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고운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보자. 그 그냥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동창 모임 장소는 오래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마당이 있는 식당. 정숙 씨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자리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었고 낯익은 얼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숙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어딘가 낯익은 그 옆모습.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호야?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영호 씨는 잠깐 눈을 깜빡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숙이 맞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숙 씨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4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영호 씨는 정숙 씨의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던 그 남자아이. 정숙 씨는 그 시절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엔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고, 그러다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렇게 흐릿하게 사라져버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모임은 왁자지껄하게 흘러갔지만 정숙 씨는 그날 저녁 내내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영호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웃을 때, 그가 말할 때, 그가 잠깐 생각에 잠길 때. 모임이 끝날 무렵 영호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뭐 그냥저냥. 너는? 나도 그냥저냥이지.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 씨는 이상하게 자꾸 창밖을 내다보게 됐습니다. 심장이 오랜만에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동창 단체 카톡방에서 영호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가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번 같이 마실 수 있을까? 오랜만에 얘기하고 싶어서. 정숙 씨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응해도 되나? 괜히 오해 살까? 아니, 무슨 오해야. 그냥 친구끼리 커피 한 잔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아. 그 두 글자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서 어색하게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디 살아? 요즘 뭐 해? 자식들은? 처음엔 그런 일상적인 안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호 씨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3년을 간병하고 2년을 혼자 애도하며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혼자가 되면 작은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더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밥 먹을 때 밥 냄새도,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 그 한마디로 둘 사이의 벽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 12번씩 카페에서 만나거나 공원을 걷거나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영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잖아, 정수가. 응? 나 그때 너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 정숙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40년을 돌아온 고백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 4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다가 이제야 겨우 나온 그 말. 둘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낙엽이 지는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유를 굳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 그냥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느낌. 영호 씨에게서 아침마다 문자가 왔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따뜻하게 입고 나와. 어제 내가 좋아한다던 빵집 어디였어? 나 오늘 지나가는 길에 사다 줄게. 오늘도 예쁘다. 나중에 봐. 정숙 씨는 그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휴대폰을 가슴에 꼭 누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거울 앞에 서는 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울을 보면 늙었다, 주름이 늘었다, 피부가 칙칙하다 같은 말들만 떠올랐는데 이젠 조금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호가 예쁘다고 했는데 어디가 예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60대의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분명히 20대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함께 시장을 돌아보다가 정숙 씨가 좋아하는 화분을 하나 사주기도 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무서운 장면에서 서로 눈을 가리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가서 해질 무렵의 노을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거 연애라고 해도 되는 거야? 어느 날 정숙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미 한참 됐지. 영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숙 씨도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언제나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법인가 봅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카톡에 어떤 아저씨가 엄마한테 자꾸 연락하던데 누구야? 정숙 씨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야. 친구?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해? 무슨 사이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연애하는 거야? 말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응. 엄마, 진심이야? 이 나이에? 정숙 씨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그 네 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도 알게 됐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혹시 사기 아니야? 재산은 있는 사람이야? 그 나이에 혼자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또 상처받으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걱정에서 나온 말인 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숙 씨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 밤 정숙 씨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영호 씨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 그 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남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30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전엔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후엔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선택한 게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 밤 정숙 씨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딸도 오고 아들도 왔습니다. 셋이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하는 눈치였습니다. 긴장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잠깐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거운 말을 해야 하는 상대. 정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호 씨 말하는 거죠?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응. 그 사람 얘기야. 정숙 씨는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지고 싶어.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한 적이 없었어. 항상 너희들 아빠 집안일이 먼저였고 내 마음은 항상 나중이었어. 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게 생겼어. 처음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생겼어.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되는 날이 생겼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너희들 걱정도 알아. 근데 엄마도 한 번만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딸이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 좋은 사람이에요? 응.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숙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도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그냥 참고 사는 거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미안해, 엄마한테 그런 말해서. 그날 셋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말들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눈물과 함께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완전히 이해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100%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분이랑 행복하게 지내.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숙 씨와 영호 씨는 어느 한가로운 오후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처음에 손을 잡을 때 영호 씨가 손을 내밀었고 정숙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걸으면서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늦었을까? 정숙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의 교실. 말 한마디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그 시절. 각자 걸어온 살. 각자 받은 상처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강변. 아니, 지금이 딱 좋아. 영호 씨가 웃었습니다. 정숙 씨도 웃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고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땅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나이에 뭘 그래. 그냥 애들 말대로 조용히 살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만 사랑할 수 있다고 어느 나이가 넘으면 그런 설레임은 사치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숙 씨는 62살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게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충동적이고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상처도 알고 이별도 알고 혼자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여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 저는 그게 어떤 사랑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신가요?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도 아직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그 마음 숨기지 마세요. 그 마음이 정답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정숙 씨가 그랬듯이 발걸음을 한번 내딛는 것, 문을 한번 여는 것, 손을 한번 내미는 것.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나머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작은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독 버튼 꾹, 좋아요 꾹.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겁니다. 살면서 지치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날, 그런 날에 이 채널을 켜시면 저 여기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늦은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